아무도 없이 혼자 산다니 그래가지고 정말 살맛 나겠어? 우리 나이에 외롭게 혼자 지내는 사람들 정말 한심해. 나중에 혼자서 쓸쓸히 늙어가게 될 텐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직도 모르는가? 난 늘 궁금했어요. 왜 사람들은 혼자인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걸까?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내 인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저러다 평생 외롭게 늙는 거 아닐까?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잘못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얼마나 더 끔찍한 외로움인지. 난 그걸 몰랐어요. 믿고 의지했던 선택이 결국 내 자유와 행복을 앗아갈 줄은. 그리고 깨달았죠.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거라는 걸. 이제 난 알았어요.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혼자라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진짜 자유니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혼자라는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사실을요. 내 삶을 지킬 방법, 외로움을 이겨낼 힘,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드는 길.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김연숙은 63세의 평범한 여성이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늘 고요하면서도 무언가 허전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빌라에서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던 그녀는 어느 날 복지회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는 남성을 만났다. 박무식, 65세. 단정한 옷차림과 세련된 말투를 가진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연숙에게 다가온 그는 자상한 미소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다. 김 씨처럼 지적인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한평생 공직 생활을 했고, 이제는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의 말은 설득력 있었다. 연숙 씨, 우리 나이에 중요한 건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거 아닐까요? 저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라 걱정이 없어요. 이제는 함께 웃으며 지낼 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숙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혼자 지낸 세월 동안 느껴온 외로움이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며 무식은 더 적극적으로 연숙에게 다가왔다. 우리 집을 합치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요. 생활비도 줄고 서로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은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이었다. 연숙은 그의 말에 점점 더 빠져들었고 무식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무식의 자식들도 그녀에게 살갑게 대했다. 아버지가 연숙님 같은 분을 만나셔서 저희도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호의는 진심처럼 보였고 연숙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드디어 진짜 안정된 삶을 찾았구나.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무식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후 연숙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무식과 함께하는 아침과 저녁이 그녀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만 같았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했다. 이제 외로울 걱정은 없어요. 서로를 돌보며 지낼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녀가 꿈꿨던 삶은 점점 멀어져 갔다. 처음엔 자상하고 다정했던 무식이 점차 그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왕 같이 살기로 한 거, 집안일은 당신이 좀 더 맡아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평생 일했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네요. 그의 말은 부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의무처럼 들렸다. 무식의 자식들도 자주 집을 드나들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맡기고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연숙의 하루는 손주를 돌보는 일로 가득 찼다. 무식은 그런 상황에서도 집에서 쉬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버리곤 했다. 연숙은 혼자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자신을 보며 점점 지쳐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숙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야. 곧 상황이 나아지겠지. 아이들도 언젠가 다 클 테니까.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점점 더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연숙은 무식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는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무식은 처음부터 자신을 위한 안정된 삶을 설계하려는 의도로 접근했으며 그의 자식들 역시 그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인 연숙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를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연숙은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삶을 누군가와 나누겠다는 꿈을 품었지만 그 꿈은 이제 그녀를 무거운 짐으로 짓누르고 있었다. 김연숙은 박무식과의 만남 이후 복지회관을 다시 찾았다. 무식의 말과 행동이 그녀의 마음속에 묘한 불편함을 남겼고 그 감정을 해소할 방법이 필요했다. 복지회관은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다. 연숙은 그들 중 몇몇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상황과 닮아있는 경험담을 듣게 되었다. 한 중년 여성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저도 한때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어요. 그는 정말 매력적이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의 삶을 보완해주는 역할로만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진짜로 원한 건 나와의 동행이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연숙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박무식의 다정한 말투와 행동이 처음엔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점점 불편하게 다가오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사람이 대화를 이어갔다. 노년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며 살아가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내 삶 자체가 사라져버리거든요. 연숙은 그 말에서 강렬한 공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박무식과의 관계에서 느낀 무언가를 되짚어 보았다. 무식은 자신을 배려해 주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결국 그녀가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돌아왔다. 복지회관에서는 노년기의 독립성과 행복에 관한 강좌도 열리고 있었다. 강사는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은 따라옵니다. 관계는 선택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거절하는 것도 용기가 됩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연숙은 박무식과의 관계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졌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내가 무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내 기준과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일까? 복지회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의 경험을 통해 같은 결론에 도달한 듯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자신을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던 것이다. 그들은 연숙에게 말했다. 김 씨,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남의 기대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날 이후 연숙은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남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추구해야 할 진짜 행복임을 깨달았다. 김연숙은 복지회관에서 들었던 조언과 강의 내용을 곰곰이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녀가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연숙은 우선 박무식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우리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전에 서로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숙의 이 말은 단순히 신뢰를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무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이었다. 그러나 무식은 여전히 회피하며 그런 것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믿음이 먼저 아닌가요? 가며 주제를 돌렸다. 연숙은 그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무식의 말과 행동은 그녀가 바라던 안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 대화 이후 연숙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기로 마음먹었다. 박무식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찜찜함과 의존적인 삶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위한 시간과 기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그림 교실에 등록하고 복지회관에서 진행되는 요가 수업에도 참여했다. 이런 새로운 활동들은 연숙에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작은 성취감과 즐거움을 되찾아 주었다. 연숙은 스스로를 위한 시간 속에서 다시 활력을 느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넓히기로 결심했다. 복지회관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더 자주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배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갔다. 연숙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관계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숙은 무식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운 설득을 넘어 감정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했다. 하지만 연숙은 더 이상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지 않을 거야.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꾸려가야 해.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연숙은 자신의 삶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연숙은 그 행복을 하나씩 설계해 나가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김연숙은 박무식과 합가를 결정한 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는 마침내 안정된 삶을 찾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무식과의 생활은 점차 연숙의 일상을 무겁게 만들었고 그녀의 자유를 앗아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은 모두 연숙의 몫이 되었다. 무식은 그녀의 노력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다. 그는 종종 당신 덕분에 너무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책임을 나눌 의지가 없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던 연숙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점점 더 큰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식의 자식들도 연숙에게 점점 의존하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손주를 맡기고 갔고 연숙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손주를 돌보는 데 써야 했다. 그녀는 복지회관에서 들었던 당좌도 시작했던 취미 생활도 모두 뒤로 미뤄야 했다. 연숙의 하루는 점차 무식과 그의 가족을 위해 희생되어 갔다. 연숙은 스스로를 설득하며 이 모든 것을 견디려 했다. 내가 선택한 삶이니 감당해야 해.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갇혀버린 현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연숙은 무식의 방에서 오래된 서류를 발견했다. 그 서류는 무식의 연금이 그녀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무식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숨긴 채 자신에게 기대어 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다정했던 말과 행동이 모두 가식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날 이후 연숙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왜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려 했을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이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행복은 누군가의 존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숙은 결국 무식의 집을 떠났다. 그녀는 다시 복지회관으로 돌아가 자신이 포기했던 취미와 활동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고 요가를 배우며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연숙은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연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점차 빛을 되찾아갔고 연숙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확신했다. 김연숙은 더 이상 외로움을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다. 박무식과의 관계에서 얻은 쓰라린 경험은 그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며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복지회관에서 연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했다. 그림 교실에서는 창작의 즐거움을 배웠고 요가 수업에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복지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열정을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외로움은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다. 무식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릴 때마다 연숙은 스스로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기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았다.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삶이야말로 그녀가 꿈꿨던 후회 없는 노후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연숙은 복지회관의 한 모임에서 강연자로 초청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으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누군가와 함께하려면 먼저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강연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씨, 당신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혼자라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연숙은 그들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옳은 길을 선택했음을 확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비웃던 친구들이 찾아왔다. 김연숙 인정할게. 솔직히 우리가 틀렸어.
너처럼 사는 게 맞는 거였어. 너를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알겠다. 그들의 말을 들은 연숙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봐요. 연숙은 이제 진정으로 후회 없는 노후를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누군가를 통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빛나는 여정이었다. 매일 아침 연숙은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그림과 요가를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은 그녀에게 충분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연숙은 깨달았다. 행복은 누군가의 곁에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임을. 그녀의 후회 없는 노후는 이제 더 깊은 자유와 만족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여러분, 김연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관계는 선택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특히 노년기의 관계에서는 재정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회피한다면 이미 관계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둘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를 선택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스스로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외로움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채워나갈 때 해결됩니다. 셋째,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세요. 상대방에게 맞추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행복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가지세요. 잘못된 관계를 끊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후회 없이 채워줄 것입니다. 김연숙의 삶처럼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 삶을 설계하세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중심에 서 있을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인생의 지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채널 인생을 비추는 지혜를 통해 더 많은 통찰과 배움의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